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웅변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웅변협회가 주관하며 교육부, 법무부,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헌정회가 후원하는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 세계 스피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을 및 호국 영령 그리고 먼저 가신 웅변인들의 명복을 비는 웅념을 다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웅념. 조국 위대에 순적한 호국 영령들이시여, 당신들은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었지만 그 거룩한 행동 철학은 이강산 구비구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우리들 가슴마다에 살아남아있고,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당신들의 명복을 비나이다. 오이 잠그소서, 오이 잠그소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웅변협회 정덕권 회장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 및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덕권 회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이 대회장에 이 대회의
대회장으로 수락해주신 종로 숭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황윤길 대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 송양호 명예회장님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 이순임 고문님 소개합니다. 강성기 부총재님 소개합니다. 이경태 부총재님 소개합니다. 권숙희 사무부총장님 소개합니다. 박성현 천안 아산 지부장님 소개합니다. 박혜경 강원도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실 텐데요. 심사위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산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신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 수석의장님이신 박미화 심사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대한웅변인협회 상임의장이신 김두진 심사위원님 소개합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개원교수를 역임하신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 공동의장이시기도 합니다. 홍현수 심사위원님 소개합니다. 멀리 경산에서 지금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오늘 이 대회 심사를 위해서 오로지 오셨습니다. 영남사이버대학교 총장님이신 임승환 심사위원님 소개합니다. 우리 협회 부회장님이신 김기장 심사위원님 소개합니다. 멀리 부산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광준 이사님 소개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후에 소개하실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대회 전반을 위해서 애써주실 이국종 사무총장님 소개합니다. 날씨도 춥습니다만 멀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웅변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76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웅변인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법무부가 후원하고 또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헌정에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벌써 13년 전에 저희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웅변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 하느냐 고민하다가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3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 부흥, 도덕이 바로 사는 사회, 이것이 진정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에 대해명을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 도덕성 회복 전국웅변대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웅변대회를 하면서 외국의 세계 시민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그것을 한번 바로 일으켜 세울 일을 합시다 해서 도덕부흥 웅변대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 세계 스피치 대회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이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웅변 대회를 가졌고요. 금년에는 역시 외국인과 교류하고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세계와 융화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준비가 좀 미흡했던 관계로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년 전에 저희들이 글로벌 시민정신하고 웅변대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각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보면
세계 시민 정신 교육과 이러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이러한 그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의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 목표는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소통하고 의사교환하는 이 스피치 교육, 웅변 교육,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교육 중에서도 가장 으뜸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매년 이 웅변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웅변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 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상을 놓고 겨루는 경연을 위한 목적의 웅변대회와 또 그보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신인부 연사들의 웅변과 오늘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글로벌 시민정신도 함양을 하고 여러분 개인 자기개발에 큰 효과로 이어지는 오늘 웅변대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회에서 상의 크기보다는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도덕을 바로 세우고 전 세계인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회를 위해 주신 사단법인 대한민국협회 정덕권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회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올린 종로 숭인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황윤길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황윤길 대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인사에 앞서가지고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멘토이시자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와보니까 여기에 부총재직을 겸하고 있네요. 우리 이경태 부총재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수님, 우리 또 고모님도 계시네요.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뵙다가 정말로 고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덕권 우리 회장님 다시 한번 인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모든 일을 지휘하면서 고생하신 지금 사회도 보고 계신 이국정 우리 사무총장님께도 인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오늘 같이 잘해보자. 앞으로 잘하자고 앞서 한번 하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열정 가득 찬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 세계 스피치대회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미래를 책임질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시민정신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상입니다. 글로벌 시민정신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은 이 대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히 스피치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촉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눈 생각과 경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인간에 대한 얘기를 아는 우리들의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전 인류가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 함장 세계 스피치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멋진 스피치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두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7일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 함장 세계 스피치 대회 대장 용동숭이 새마을고 이사장 황윤길,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본 대회를 위해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황윤길 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격려사 순서입니다. 격려사는 사단법인 대한농민협회 송양호 명예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송양호 명예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실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제9대 레몽 뿌엥까레 대통령이 어느 날 대학 시절 은사였던 나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석에 앉았습니다. 나비스 박사는 답사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비스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객석으로 뛰어가 과거 제자였던,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된 자신의 제자가 내빈석이 아닌 학생석 맨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단상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제자로서 선생님을 축하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선생님이 계시는 단상에 오르다니요, 저는 선생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비스 박사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단상에 올라가 답사를 했습니다.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웅변은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참 교육입니다. 우리 연사들도 웅변을 통해 자신감은 물론 겸손도 함께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실화를 소개했습니다. 연사 여러분, 웅변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운 실력을 오늘 당당하게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큰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끝으로 웅변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학부모님은 교육에 탁월하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연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격려의 말씀을 주신 우리 송양호 대한민국협회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사는 사단법인 대한농민협회 강성기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성기 부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대회장을 맡아주신 황윤길 대회장님께 웅변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대회장을 맡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건 우리 조금 전 송양호 회장님께서 멋진 겸손이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웅변을 배운 사람은 흔히 말할 때 배울 학자를 씁니다. 나는 배웠다. 배울 학자는 어린 아이가 두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웅변을 배웠으면 반드시 깨우치시길 바라겠고, 깨우쳤으면 깨우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꼭 행동으로 옮기는 행을 실천하시고 마지막에 이룰 성자, 성취하는 그런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를 세 가지 사회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정거르 사회가 있고 약육강식의 사회죠. 두 번째는 스포츠 사회가 있어서 우승 열패의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의 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화합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정거 사회는 없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웅변 대회는 잘한 사람과 1등과 2등과 마지막 꼴등을 가리는, 물론 경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세한 자가 1등하고 못하는 자는 패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하모니를 이뤘으면 좋겠다. 원래 하모니의 사회란 지휘자가 컨덕터의 지휘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오늘 웅변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웠으면 깨우치고 깨우쳤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물론 이 자리는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우승 10패지만은 아까 겸손을 말씀하시다시피 1등과 꼴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출전하는 모든 연사들이 모두가 다 승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패자가 없는 그런 아름답고 고운 웅변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한 동량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주신 우리 사단놀이 대한민국의 강성기 부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황윤길 대장님께 정덕권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덕권 회장님께서 황윤길 대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표할 연사들이 잘 들어야겠죠. 심사 규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사 규정은 전 용산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사단법인 대한농민협회 수석 공동의장이신 우리 박미화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미화 심사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키가 작은 관계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쌀쌀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연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지도교사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수는 내용, 태도, 음성, 반응 이렇게 해서 총 토탈 10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5분이 점수를 주면은 5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런데 점수를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겠습니다. 최저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가 95점입니다. 이렇게 95점 사이에서 15점 사이에서 심사 여러분께서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한 분이 어느 연사에게 60점을 주고 또 한 사람은 100점을 주고 이렇게 하면 40점이라는 갭이 나면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점에서 원고를 암기하지 못하고 내려가더라도 기본 점수 80점을 받게 되고 아무리 잘했어도 95점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오늘 그동안 배우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연사 명단을 보니까 신인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말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들을 줄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 연사들이 있고 또 신인부가 많은 관계로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자기 순서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등단을 해가지고 스피치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고 바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태도 점수나 또 우리 인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피치를 잘 하려면 남이 어떻게 스피치를 하는가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가 밖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특별히 볼 일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사가 끝마치고 또 다음 연사가 등단하는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조심하지 않고 옆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이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는 심사위원 한 분당 2점씩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이니까 10점을 감점하게 되면 아무리 스피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화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규정 발표였습니다. 우리 연사 여러분 잘 들었죠? 네, 앞에 나와서 발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연사들이 되길 바라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바로 연사들의 스피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지금 늦게 도착하신 분 한 분을 더 소개하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웅변인협회 충청북도본부 김동일 본부장님이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대한웅변인협회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김우현 이사님 소개합니다. 심진숙 교육국장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사번호 9번입니다. 신화초등학교 1학년 최지완. 연재는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푸른 산과 바다가 죽어가고 지구가 아프답니다. 언젠가 저희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가꿔야 하며 함부로 버린 쓰레기에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에 저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연사번호 32번입니다. 신안초등학교 4학년 최지운. 연재는 대마도는 우리 땅. 여러분,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도 주장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외구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자 세종대와 함께해서는 이종우 장군에게 명령하여 외구들의 분거진 대마도를 정벌하고 경상도에 변이시킨 역사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자고 대마도는 우리 땅!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다음은 연사번호 33번입니다. 첫 번째 연사입니다. 도지초등학교 4학년 신서율. 연재는 35%. 죄송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도지초등학교 4학년 신서율. 연재는 35%. 여러분, 지난 9월 20일에 경상남도와 부산 일대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폭우가 쏟아져 낮은 지대의 상가와 반지하 집들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경대학교 근처 도로에는 많은 물이 차서 교통이 마비되었는데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박동수 아저씨는 억세게 쏟아지는 비를 맞아
시간이 짧아 시간안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 쩔쩔매는 휠체어를 밀어주던 470번 버스기사 아저씨의 아름다운 손, 힘찬 손. 중동의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부서진 건물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전쟁 고아들에게 분유 한 통이라도 보내주는 아름다운 손이 35%의 소금 정신이고 지구촌 사람들이 전쟁 없는 평화의 동산에서 함께 사는 길이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네, 다음은 연사번호 2번입니다. 다음은 연사번호 22번입니다. 청담초등학교 3학년 김민서. 연재는 큰 나무 같은 사람.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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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프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나무가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면 새들도 날아오고 그늘도 생깁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내 나무 이름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 나무 이름을 고향나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연세가 드셔서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면 힘이 번쩍 나는 보약들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제 친구는 돈나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친구를 위해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하는 일에 쓰겠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친구의 나무 이름은 잘 지은 것 같나요? 맞습니다. 새들도 날아오고 그늘도 만들어주는 큰 나무처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크고 넓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호명하는 연사는 연사 대기석으로 와주십시오. 윤표를 모두 마치고 중고등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사번호 1번입니다. 주성고등학교 1학년 오채영. 연재는 블루오션을 향하여. 블루오션.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푸르고 넓은 바다를 뜻합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 석사 교수인 우리 대한민국의 김희천 박사께서 블루오션 전략이란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적 성풍을 일으킨 용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경영자가 경쟁자가 없는 푸른 바다에 과감히 뛰어들어 승부를 보자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나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바다 구경을 한 뒤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 넓고 푸른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바로 대양처럼 넓고 푸른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 대한의 학생들은 남다른 차별성과 긍정적 창조성을 기르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할 꿈은 망상이나 몽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되 분수를 알아야 하고 꼬라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10대 대국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36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K-팝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춤추고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K-스포츠가 세계를 들었다 놓고 있습니다. K-푸드가 한인식당 앞에 세계인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여류문인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K-문학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다른 차별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승부를 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넓고 푸른 바다를 꿈꿉시다. 시험지에 답만 찾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너른 안목과 매너를 길러 세계화를 선도하는 위대한 시민이 됩시다. 네, 다음은 중고등부 2번.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입니다. 일반부 김성동, 연재는 지구의 경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구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고 식량은 줄어들고 있고 자연은 우리의 무책임한 행위에 복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상황을 보고 흘려보내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어떠한 말도 그 어떤 이론도 더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심각성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더위는 난생 처음이다.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내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북핵 위기보다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고갈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자원은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삶의 태반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식량 부족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식량이 부족해질까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량 생산은 에너지에 의존적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농작물도 멈추고 그 결과가 우리의 먹을 것도 잃게 되는데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수많은 전기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전등, 컴퓨터 등 수많은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켜져 있고 불필요한 전기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전기를 끄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있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소비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 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식량의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필수인데 우리가 내일 소비하는 한 끼의 식사에서도 이 운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각 방마다 전등을 끄고 제가 먹는 음식의 5분의 1을 덜 먹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행동입니다. 개인의 행동만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땅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와 있었던 사실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옆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옆 나라 전 세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미래 사회를 바꾸는 세대이고 이 지구를 지키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구는 비명이 아닌 웃음을 지을 것이고 복수가 아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에게, 자연에게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도와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고맙습니다. 상장 대상 최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상입니다. 최지환, 최지환이 완. 네, 상장 최우수상 최지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민서 상장 최우수상 김민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우수상 수상할 연사 신서율 상장 최우수상 신서율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대독. 네, 역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최영연사 나와주십니다. 상장 중고등부 대상 주성고등학교 오채영 이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국제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법무부가 우월한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하면 세계 스피치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도 법무부 장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국회의장상 수상자만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전체 대상 대전 광역시 김성동 연사, 네, 상장 제5353호 전체 대상 대전광역시 김성동, 위사람은 사단법인 한국국민단체 종연합회가 주최한 제13회 글로벌 시민정신함양 세계 스피치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7일 국회의장 우원식 이증을 국회의장 상장부에 기입한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수상한 연사들과 함께 우리 장관상 받은 인사들 전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기념 촬영한 후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 여러분, 자, 트로피 들고 나오세요. 트로피 들고 나오세요.